안녕하세요. 지금부터 프로 엔지니어에서 구현하는 공차 해석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이제 공차 해석은 어떤 것이고, 그 다음에 프로에서의 공차 해석, 그리고 공차 해석의 어떤 그 절차와 용어, 그리고 실제 데모,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결론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공차 해석이란 무엇이냐면, 제작을 했을 때, 그 제품을 제작을 했을 때 거기에 관련된 어떤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해주는 것이 공차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공차 해석은 최악의 경우와 그 다음에 통계적인 공차 분석법에 따라서 해석을 해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 보면 이제 세 가지 케이스가 있습니다. 뭐 첫 번째는 배터리와 PCB 간에 간섭이 일어나고 있고, 두 번째는 공간이 너무 많고, 세 번째는 너무 좁아서 그 원래의 어떤 그 활용을 할 수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러한 형태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프로에서는 이제 원디 방향으로 공차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이와 완벽하게 연계가 되고, 그 다음에 형상 공차라든지 부품의 치수 이런 것들과 같이 연계가 되는 것이죠. 또한 프로의 일반적인 해석 피처, 분석 피처와 같이 굉장히 쉽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엔진은 그 C-톨의 6시그마 엔진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이에서 공차 해석을 하면 그 결과는 최대값, 최소값, 그 다음에 어떤 민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나타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모델의 어떠한 형태로 될 것인지 그런 것들을 바로바로 검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모델에서 뭔가를 변경을 하면, 공차 해석에서 뭔가를 변경하면 그것이 바로 모델로 변경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치수를 선택해주면 오른쪽에 있는 이러한 다이어램이 바로 생성이 되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최악의 경우 민감도, 기여도 이런 것들을 바로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몇 가지 용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민감도란 부분, 그 다음에 기여도란 부분, 이런 부분이 나오는데, 민감도와 기여도 이런 부분들은 어떠한 치수가 과연 전체적인 품질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지 이런 부분들을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치수를 핸들링하는 것이 아니라 꼭 필요한 치수만 타이트하게 공차를 관리를 하면 전체적인 품질을 맞출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설명을 드린 부분은 뭐냐면, 여기 있는 그 베어링과 기존의 어떤 데이터 간의 공차를 관리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축, 그 다음에 커버, 베어링, 케이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모두 다 제가 관리를 하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해당되는 데이터를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부를 한번 잘라보고 그 단면의 방향을 좀 바꾸어서 실제 우리가 보기 쉬운 형태로 제가 작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실제 공차를 한번 검토를 해보겠는데요. 여기서 이제 원하는 부분, 어떤 부분을 내가 공차를 관리할 것인지 그것을 여기서 지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베어링 요청면과 그 다음에 여기에 어떤 그 가상적인 데이터면 간의 공차를 내가 관리를 하겠다라고 지정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거기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치수도를 선택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먼저 베어링의 폭, 그 다음에 그 베어링과 만나고 있는 이러한 축의 길이를 이제 선택을 해주고요. 자, 보시다시피 이런 축을 선택했고, 그 축과 또 만나는 왼쪽에 있는 베어링을 다시 또 선택을 해줍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치수를 선택을 했고, 그 다음에 그것도 베어링을 잡고 있는 전면부에 있는 이러한 커버를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치수를 선택하니까 이제 그 커버와 외곽 케이스 간에 지금 만나고 있죠. 그 부분을 다시 선택하고, 다시 또 오른쪽에 있는 이러한 커버를 순서로 이제 이렇게 선택만 해주시면 관련된 치수, 공차, 형성 공차의 종류 이런 부분들이 자동으로 내 컴퓨터 안으로 들어온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여기 그 베어링을 잡고 있는 이러한 스프링 와셔의 폭도 제가 한번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선택을 하니까 오른쪽에 보이는 것처럼 이러한 다이어그램이 자동으로 이제 생성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 여기에 하나하나가 이제 실제 부품 이름 보이는데, 이거를 우리가 원하는 형태대로 아주 쉬운 형태로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면 두 번째 그 부품 한번 볼까요? 여기 보면 이제 실제 민감도라든지 그 다음에 통계기업법 이런 것도 나타나고 있고, 전체적으로 내가 관리해야 되는 공차를 여기서 다시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변경을 하면 이것은 다시 프로의 모델로 자동으로 업데이트가 되도록 되어져 있고요. 그 다음 여기 각각의 부품들을 물론 이래 두어도 되지만 나중에 우리가 리포트를 만든다거나 다른 사람들이 보았을 때 좀 더 쉽게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원하는 어떤 그 이름을 부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축이라고 지정하고,
그 다음에 왼쪽에 있는 베어링, 그 다음에 전면부에 있는 뭐 커버, 그리고 이제 외곽 케이스, 그리고 우측에 있는 내면 쪽에 어떤 그 커버 뭐 이런 형태로 이름을 부여를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스프링 와셔가 되겠죠. 그래서 스프링 와셔다 이렇게 지정을 했고요. 자, 이 전체를 한번 확대를 쭉 시켜보겠습니다. 확대를 쭉 시켜보니까 관련된 치수와 그 치수가 가지고 있는 노미널한 값, 그리고 노미널한 어떤 공차값, 뭐 이런 것들 다 나타나고 있죠. 여기서도 보면 이러한 다이어그램이 자동으로 지금 생성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분석 결과에 가보면 여기 통계기업법에 가보면 D329란 치수가 굉장히 전체적인 품질에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치수를 아무리 타이트하게 관리를 해봤자 별 의미가 없고 저 치수만 관리를 하면 될 것 같으니까 이 치수의 공차를 약간 타이트하게 관리를 하니까 오른쪽에 보시는 바와 같이 전체적인 품질을 다 맞출 수가 있고 여러가지 형태가 아주 안정화되더라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공차를 바꾸어주면 이거 자체가 또 하나의 아, 바로 모델로 변경이 되도록 되어져 있고요. 여기서 이제 모델을 바꾸면, 그리고 그게 그 모델을 바꾸면 다시 또 이게 톨러런스 쪽으로 오게 되어 있고 바로 이러한 리포트도 바로바로 생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리포트가 완성이 되었고요. 이러한 데이터는 다시 저장을 했다가 다음에 다시 사용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러한 공차 해석을 통해서 우리는 제품을 조기에 개발해서 시장을 출시할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미리 가공성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검증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미리 만들어냈던 어떤 목업이라든지 프로토타입이라든지 이러한 수량을 줄일 수도 있습니다.